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인데 최근 40%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30%대로 지지율이 좀 하락한 국면이군요.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고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무선 97%, 유선 3%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는 38.6%가 나왔습니다. 예. 2월 3주차에 39.5%, 2월 4주차에 41.9% 했는데 한 달 만에 30%대로 회귀를 한 것입니다. 예. 부정평가는 58.4%가 나왔고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경북에서 6.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40대 지지율에서 4.9%포인트가 하락했고요. 반면에 서울 지지율은 2.1%포인트 상승했고 20대 지지율은 2.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예. 자, 같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조국 혁신당의 또 상승 흐름도 좀 보이고 있군요. 네, 정당 지지도 조사는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1,000명 대상으로 똑같은 무선 97%, 유선 3%, ARS 방식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예.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로 좁혀지는 조사고요. 조금 더 넓혀지는 조사죠. 네.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다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예. 4.0%포인트 하락한 37.9%를 국민의힘이 기록을 했고요. 예. 민주당은 2.3%포인트 하락한 40.8%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아하. 단순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문항으로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31.1%, 조국 혁신당은 26.8%,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8%가 나와서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의항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개혁신당 4.9%, 자유통일당 4.2%, 새로운미래 4.0%, 녹색정의당 2.7%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대표는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겠죠. 네, 예. 따로 이제 그냥 정당 지도 투표 조사도 하고 그 예. 다음에는 이제 투표 의향. 네, 예.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도 따로 조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민주당 공영훈 후보,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와 3파전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화성 을 지역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날 것이냐 관심 있었던 첫 번째 결과가 나왔군요. 네, 경인방송과 인천일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5일, 16일 이틀간 화성 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예. 민주당 공영훈 후보 46.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23.1%,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20.1%가 나왔습니다. 예. 이준석, 한정민 후보가 비슷하게 나온 가운데 공영훈 후보가 크게 앞서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영훈 후보는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한정민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47.8%로 1위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30대에서 29.6%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민주당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토론에서 잠시 주제로 다뤘던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경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제 정몽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로 박용진 현 의원,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양자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경선에 뛰어든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시죠?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예. 자, 이번 강북을 경선에 이제 참여하시게 됐는데요. 출마의 변부터 잠깐 들어볼까요? 예, 전국에 계신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이거든요. 예. 오늘 6시부터 민주당 전국에 있는 저희 당원분들 아마 카카오톡으로 민주당에서 온 카톡 받으셨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경선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진행 중인 경선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민생이 더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이 정치가 무슨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40 총선에서까지 만약에 제가 민주당원입니다 원래.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지게 돼서 예. 국민의힘이 과반을 혹시 넘게 되면 그러면은 균형추가 무너지면서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예. 이번에 이 강북 을에서 공천의 파열음이 좀 많이 나면서 예. 그걸 지켜보면서 굉장히 좀 답답했어요. 그리고 예.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하던 차에 당에서 정봉주 의원 공천 취소를 하고 예. 이 전략지역구 지정을 하신 뒤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격려를 해주셔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제가 가진 여러 배경이나 또 제가 그동안 저는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고 저는 개혁 인사입니다. 시민운동 해왔고 예. 그리고 노무현재단 이사이고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해온 당원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이 모든 파열음을 다 잠재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에 돌입할 수 있지 않겠나. 이미 돌입했습니다만 해서 용감하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사님 이제 이번 경선에서 여성 신이셔가지고 네. 25% 가산점을 받으시는데 박용진 의원은 또 하위 30% 감산을 받으면서 55% 격차 있는 상태에서 경선을 하게 됐고, 자, 이 또 이제 어떤 선거인단 문제, 그 권리당원 투표도 전국이 70%, 강북구를 30% 반영하기로 하면서 이게 정말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기울어진 경선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그렇게 좀 말씀하신 것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제가 여성 정치 신인인 것은 맞고 예. 그리고 박용진 의원께서 이제 하위 1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신 것도 이제 제도상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으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떤 박용진 의원을 타겟팅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예. 하나하나가 제도가 도입될 때 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그러한 취지들이 겹쳐서 이렇게 운동장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 강북 지역구에서만 적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그러면 다른 지역에 이미 다 적용된 똑같은 룰인데, 예. 그것도 또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권리당원 투표를 지금 하시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이제 공천관리에서 결정을 하신 건데 이게 처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김동아 후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실시한 경우가 있고 아마 제가 이유를 명시적으로 들은 건 아닙니다만은 이 지역구가 워낙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지역구에 있는 당원분들이 저한테 나도 진짜 투표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제가 경선 참여하기 전에 그런 말씀 듣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당원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 부분이죠. 아마 전국에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당원에는 국민 참여 경선을 할 경우에 박용진 의원의 반론입니다. 이제 당원에는 국민 참여로 해서 경선을 할 경우에는 일반 국민 50%, 지역 권리당원 50%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100% 당원 투표만 하는 것은 당원 위반이다.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예. 글쎄요. 이제 제가 그 중앙당 윤리심판위원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당원 당규 해석하는 작업도 했었는데 예. 그거는 말 그대로 국민 참여 경선할 때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박용진 의원님께서 조금 해석을 좀 달리하시는 부분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장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 워낙에 조 이사님께서 깜짝 등판하시다 보니까 뭔가 네. 또 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님과 같이 활동을 많이 하시기도 해서 사전에 같이 논의나 이제 출마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랄까요? 이런 부분을 나누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 나누고 했으면 진작에 제가 인재영입 신청을 하거나 했겠죠. 예. 근데 저도 이 지역구 지정되고 이런 식으로 후보를 지원받는다는 말을 듣고서 여러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예. 조변이 지금 딱 적임자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분류되고 저렇게 분류된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변 같은 인사가 나서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유시민 장관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예. 너무 고민돼서. 왜냐하면 그게 밤 12시까지가 마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몇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돼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굉장히 좀 힘을 북돋워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힘을 많이 받아서 결심을 한 건 사실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또
힘을 주는 말씀하신 건 사실이다. 이제 강북을에 그러면 조수진 이사님께서 출마하셔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강북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강북을 이렇게까지 제가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전화도 받고 신문에서 예. 받았는데요. 예. 지금 이게 강북을 지역 문제로 이렇게까지 전국구가 된 게 아니라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강북을의 어떤 지역 문제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예. 이 사건 자체가 전국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 아하. 경선에 제가 도전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강북 의뢰 주민분들께서 그동안 여러 바라셨던 뭐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맞지 않는 말이고 예. 그거는 좀 넘는 말이고 제가 그동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있습니다. 저희 텃밭이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추진하셨던 정책들을 잘 받아 안아서 성실하게 파악해서 빠르게 이제 추진력을 가지고 그 시의원 분들, 구의원 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지역 현안을 빠르게 흡수해서 강북을에 도움이 되는 강북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근데 이제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해 쓴소리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친명 네. 횡재, 비명 횡사라는 프레임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건인 것 같은데 이사님 만약에 그쵸? 경선 통과하시면 예. 어떻게 이 프레임 공격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근데 저야말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친명입니까? 제가 뭐 어떤 찐명으로 분류되던 사람도 아니고, 예. 저는 그냥 민주당이 개혁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건 못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이고, 예.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선에 이제 오르고 나서 그러한 논쟁이 급속도로 아마 지금 이제 진화가 되고 있는 거를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선에 가서도 뭐 상대방이 그렇게 안티로 공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 별로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저는 좀 생산적인 논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사님에게 지지해 주셨던 유시민 전 이사장이 오늘 했던 네. 발언은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 지금 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얘기 그만하고 현 당대표에게나 잘할 공이나 해라 뭐 이런 식의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네. 의미에서 이제 후보님의 등장 역시 어떤 친명의 등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다들 그렇게 많이들 좀 보고 싶어 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저가 이제 안진걸 처장하고 예. 워낙에 시민단체 시절부터 이제 친분이 있고 예. 제가 이제 신뢰하는 분이라서 그분도 전화를 주셔서 조변이 지금 적임자고 조변이 나서야 한다라고 권유했다라고 했더니 이제 이재명의 남자 안진걸이 이제 추천해서 조수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친명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예. 언론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아하. 그렇게 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만 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 체제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뭉쳐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였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뭐 리얼미터 조사도 보셨고 또 이제 조수진 이사까지 인터뷰 들으셨는데 일단 대통령 지지도 하락 추세라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말씀 주실까요? 뭐 지금 이제 조금 이게 하락세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 그 가장 큰 거는 저는 의료 지금 이제 파업 있잖아요. 예.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국민 지지율이 한 70-80% 됐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조금 더 지체되면서 피로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50%까지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공천 갈등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영향을 줬다. 이런 부분.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요. 사람들이 원래 굉장히 환호했던 의대 정원 그 증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게 꺾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장기화되면서 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지 이 사태를 사실 정부가 초래한 거잖아요. 의대 정원 2,000명을 딱 던졌기 때문에 그 화두를. 그런데 왜 그 퇴로나 출로 그리고 중간에
그 중재안을 모색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 문제 제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게 예. 국정 운영의 능력과 관련해 가지고 평가 요소로 이제 작용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는 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를 했던 그 기간 중에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거는 악재 중에 악재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세게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저희가 관심을 깊게 이제 짚어보려고 해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1위로 나왔고 아까 김수민 평론가 말씀해주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2위 그리고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3위를 차지한 여론조사인데요. 이 결과는 어떻게 보셨는지? 아마 이제 공영훈 후보가 1위는 예상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한정민 하고 후보. 저는 이분이 너무 늦게 들어온 청년이거든요. 아, 인지도가 이게 너무 떨어지니까 어, 지금은 이제 그 3등은 놓지만요. 예,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국민의힘하고 아마 민주당 싸움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한정민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허. 상당히 올라갈 거고요. 음,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조금 더 조정대가 떨어지지 않을까. 어허. 결국은 이제 민주당 후보가 제일 유리하고 음.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런 3파전 구도를 보입니다. 민주당 공영 후보가 46.2, 예. 이준석 후보가 23.1,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20.1인데, 자 김수민 평론가는 이 조사는 어떻게 보셨는지 첫 번째 네.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네. 그건 뭐 특히 이제 제3당 후보인 이준석 후보한테 사활이 걸린 첫 번째 조사였는데 예, 뭐 사실 이게 오차범위라서 이준석 후보가 한정민 후보를 확실하게 제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3위로 밀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공영훈 후보가 한 30%를 조금 넘긴다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 뭐 3파전이 형성이 되면 좀 모르겠는데 공영훈 후보 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강이라기보다는 1강 2중에 가까운 아하, 구도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이준석 후보가 사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도 어느 정도 잠식할 거다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예. 이 선거구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여론조사만 봤을 때는 그게 통용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민주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이 40.8%의 당 지지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공영훈 후보가 나왔던 이 지지도는 민주당 당 지지율 플러스도 충분히 반영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준석 후보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승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항상 개혁신당이 누구의 표를 잠식할 것인가?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표를 잠식할 것이다. 예. 국민의힘의 그 보수 지지층이 그게 그 표가 이전될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구도는 지금 짚어주신 대로 최소한 국민의힘의 표를 이 지역구에서는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정말 폄훼하고 이런 그 진단은 최소한 잘못됐다라는 게 지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비례대표 순번 명단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오늘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순번 명단을 발표했는데 소개해 주실까요? 네, 국민의 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비례대표 순번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1번에는 장애인 최보윤 후보자가 추천됐습니다. 최 후보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2번에는 탈북민 출신인 현대제철 박충건 책임연구원, 3번에는 최수진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가 추천이 됐고요. 예. 사격 국가대표 출신으로 관심을 모았던 진종호 올림픽 조직위원장은 4번이었습니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8번, 김민전 경희대 교수 9번이었고요. 비대위원이 한지아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는 11번이었고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4번, 그리고 김예지 현 의원이 또 15번을 받아서 비례대표 연임을 노리게 됐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비례연합 위성동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역시 후보를 최종 선정을 한 것 같아요. 네, 더불어민주연합은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비례 1번은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추천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2번부터 4번까지는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로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관 대사, 백승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같은 당의 정진숙 전 공동대표가 사퇴한 자리에 들어가서 5번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장진숙 전 공동대표의 경우는 이제 국보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돼서 민주당에서 거부 기류가 있었는데요. 이걸 대신해서 이제 들어온 정혜경 전
경남도당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경남 창원 의창에서 야권 단일화 경선을 치르던 와중에 비례대표로 급히 등록을 해서 논란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외에 진보당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 반미 논란 여전히 어느 정도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연임을 노리는 새진보연합의 용해인 의원이 6번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비례 20번에 원래는 이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이 시민사회라고 하죠.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추천한 인사로 추천이 됐었는데 임 전 소장이 배제가 되고 그 자리에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예. 자, 이런 건 조국혁신당도 이제 비례대표 경선을 주말에 실시를 했었고 오늘 저녁에 순번을 발표한다고 하죠. 아직 발표는 안 난 겁니까? 네, 조국혁신당은 지난 15일에 양성 각각 10명씩 총 20명의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을 했는데요. 순번은 아직 결정을 안 했고 17, 18일에 당원 50%, 일반 국민 50%가 반영되는 경선을 진행을 했습니다. 1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선거인단 13만 명 중에 7만 4천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당원과 국민 참여 선거인단의 비례대표 순번에 대한 투표 집계가 시작이 됐는데요. 밤 9시쯤에 최종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자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좀 특이하게 보신 점 어떤 게 있는지 서 변호사님한테 말씀 주시죠. 지금 이제 국민의 미래가 좀 심각할 것 같아요. 내용이 4년 전에도 그 명단을 다 바꿨거든요. 아하. 지금 이제 이거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요? 예. 당규에 호남을 이게 안정권의 25%를 호남을 배려라고 돼 있거든요. 아하. 근데 호남이요 8번에 인유한밖에 없어요. 인유한이 호남입니까 원래? 물론 순천 인시인데 원래는 이게 외국 부위잖아요. 호남 정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화했지만 따라서 이제 없어요. 근데 제일 빠른 게 24번 주기한 광주시당 위원장인데 이분 사퇴해버렸어요 지금. 사퇴했기 때문에 호남이 20번 안에 실질 호남은 한 명도 없다. 이건 이제 당규에도 반하지만 좀 심각한 문제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김혜지 의원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이게 2번 연속 안 죽거든요. 제가 근데 용해인 의원 세금 기생충이라고 계속 욕했는데 부끄럽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아니, 저는 국민의힘이 항상 그랬어요. 퇴행 공천을 했다. 뭐 윤심 공천하고 나이대도 청년 여성 배제됐고 현역 의원들 자리 보전하는 그런 좀 쇄신이 없는 공천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다 비례로 하는 거다. 보완제 역할을 분명히 할 거고 여성, 청년 다 뭐 어쨌든 지원하고 배려하겠다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별로 그래 보이진 않아요. 이 당선권의 인유한 혁신위원장, 뭐 혁신위원장이었지만 혁신을 뭐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고요. 또 김장겸 전 MBC 사장, 이 부분 언론 탄압이 문제가 됐던 분이시고 사실 사면해가지고 이번에 피선거권 부여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상 대통령실에 의한 뭐 이런 공천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쇄신? 이건 말뿐이었구나. 오늘 그 공개된 명단을 보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21대 선거 결과를 보면 미래한국당,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19석을 얻었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도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당선권이 한 19번 혹은 15번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제 봤을 때 이제 과연 어떤 공천을 했는 것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자, 김수민 평론가는 명단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호남 부분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호남에도 인요한 위원장 말고 한 명이 더 있긴 했습니다만 근데 25%라고 하는 그 범위를 채우지는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참고로 이제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이 5번을 받았는데 호남 출신이라서 이제 인요한 전 위원장하고 2명인데 근데 어쨌든 20명을 당선권으로 주로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25%면은 5명이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비례대표 명단이라는 게 험지에 대해서 이제 할당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쪽에서 출마를 하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도 출마를 할 사람 혹은 예전에 출마를 했던 사람 이런 쪽을 이제 배려해주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지켜지지 못한 부분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지역 안배 차원에서는 좀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까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이 지난 총선에서도 뭐 다시 한번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뭐랄까요, 좀 논란이 돼서 다시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이철규 제가 본 기사에 아까 그 한 명인데 강선영은 고향을
한번 따져봐야 될 거고 예. 이철규 의원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예. 좀 반발하고 사퇴가 높기 때문에 아하. 지금 이제 두 명이라 하더라도 인요한 위원장은 이제 좀 성격이 틀리거든요. 예. 기와 호남이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 도태우 변호사까지 공천 취소하면서 호남에 공을 들였는데 이런 식의 비례가 넣어버리면 그럼 이게 그 호남이 강력하게 반발하면 수도권까지 영향이 오잖아요. 저는 호남분에게 좀 더 당규에 맞게 배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데 걱정이 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지자들이 이 공천 명단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음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